안녕하세요. VC 투자자의 멘탈 모델 이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관 투자자, 즉 벤처 캐피탈 심사역이 되겠죠. 기관 투자자가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멘탈 모델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강의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VC 심사역의 그 관점을 이해하기 전에 일반적인 스타트업 창업자의 그런 마인드셋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창업자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창조하고 출시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은 고객의 관점에서 그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충족되지 못한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고 이를 기반으로 고객의 선택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죠.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유치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창업자가 가져야 될 마인드셋은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들이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나 또는 충족되지 못하는 니즈를 충족시켜 주는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높은 확률로 투자자의 선택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는 거랑 투자자 설득을 위한 IR을 하는 거와 하는 것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 유치 실패를 방지하기 위한 접근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흔히 스타트업 창업자가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로 제시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마켓 니드. 시장에서 창업자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출시했을 때 실패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투자 유치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투자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바꿔 얘기를 하면 우리도 투자 심사역 VC 심사역이 어떤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그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성장 전략을 제안할 수 있어야 높은 확률로 투자 유치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VC 심사역의 관점을 이해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될 대상은 VC가 스타트업을 투자할 때 어떤 구조로 일반적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한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VC는 기본적으로 LP라고 불리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모금을 해서 펀드를 조성을 합니다. 이때 그 펀드는 뭐 8년 혹은 10년과 같은 운용 기간과 8년 동안 연평균 5%, 10년 동안 연평균 8%와 같은 약정 수익률을 제시를 해서 LP로부터 돈을 모금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모금된 펀드의 자금을 통해서 펀드당 뭐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인 VC의 스타트업 투자 구조다. 그래서 이 투자 구조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VC 투자 구조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LP 자금의 두 가지 제약 사항과 VC의 두 가지 대표 수익원을 또 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LP라고 불리는 VC 펀드에 참여하는 그런 투자자의 자금은 어떤 제약 사항이 있냐면 크게 두 가지 제약 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투자 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영구하게 뭔가 투자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8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약정 투자 기간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목표 수익률 혹은 약정 수익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펀드에 8년을 돈을 맡겼을 때 나는 뭐 8%의 수익률을 뭐 기대한다라든지 뭐 보장받는다라든지 그런 식의 약정 수익률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LP의 자금이 요런 두 가지 제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VC 투자자들도 이 제약사항을 고려해서 투자를 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VC는 이렇게 LP라고 불리는 투자자의 돈을 대신 맡아가지고 운용을 해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게 될 텐데요. 이들이 이제 이런 펀드 운용을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원이 또 몇 개가 있느냐?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펀드 관리 보수라고 해서 연에 뭐 한 2%, 뭐 1.5% 이렇게 펀드를 운용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수익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수익원이자 사실 어떻게 보면 VC의 메인 수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펀드의 초과 성과에 대해서 배분받는 그런 성과 보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초과 수익의 뭐 20%가 됐던 30%가 됐던 수익을 보장받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펀드가 연평균 8%의 수익을 약정한다라고 계약을 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데 청산 시점에서 보니까 뭐 연평균 8%를 훨씬 넘어서 뭐 연평균 15% 수준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8% 부분을 뺀 나머지 부분은 초과 성과가 되겠죠. 그럼 그 초과 성과에 대해서 20%가 됐던 30%가 됐던 수익을 받는 게
보수를 받는 게 펀드 성과 보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VC의 뭐 핵심 수익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VC 펀드 혹은 이제 VC 펀드를 통해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을 하는 팀사역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마인드셋은 뭐냐? 바로 요거라는 거죠. 펀드 운용 기간 동안 매력적인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해서 잘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그러니까 약정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익률을 한번 달성해보자가 일반적인 벤처 캐피탈 투자 심사역의 마인드셋이다. 혹은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특히 라운드 A 이전의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불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명제가 뭐냐면 이거예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실패한다. 고로 대부분의 초기 스타트업의 투자도 회수에 높은 확률로 실패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조 자료도 가지고 와봤는데요. 시리즈 A 라운드 투자를 받은 팀들 중에 다음 라운드에 투자를 성공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인 거고요. 보통 봤을 때. 그리고 엑싯에 성공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투자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심사역들도 인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초기 스타트업에 특히 투자하는 투자자의 일반적인 목표를 하나의 문장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회수 시점에서 5년 내지 6년 후에 그 회수 시점에서 지금 기업 가치보다 10배수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 이 기업이, 이 비즈니스가 요걸 바라보고 이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업 가치 50억에 투자를 했다면 이 기업이 5년에서 6년 후에 500억 이상의 기업 가치를 달성을 해서 우리의 투자금 예를 들면 5억이라면 그 5억이 50억 이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를 목표로 삼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약정 수익률과 운용 기간 그 두 가지 제약 사항을 고려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펀드의 운용 기간은 8년이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100억 원의 투자금을 10억 원씩 쪼개서 10개 기업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8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을 10%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초 원금 대비 몇 배수의 성장이 필요한가라고 이제 표를 보시면 100억 원의 기초 자산이 8년 후에 220억 정도가 돼야 이를 이제 8년간의 연평균 수익률로 환산을 했을 때 10% 정도의 수익률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처음 조성했던 자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이 돼야 8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 10%를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실패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업이 성공한다라고 가정할 수 없는 거죠. 투자 회수에. 그래서 그 10개 중에 한 2개 정도 이제 큰 대박을 터뜨려서 회수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회사들이 10배수씩 회수할 수 있어야 겨우 투자 원금의 2배가 된다라는 거죠. 전체로 봤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평균 수익률 한 15% 정도 달성을 해서 LP도 행복하고 우리 GP 벤처 캐피탈도 행복하려면 10개 중에 3개가 소위 말해서 대박을 잭팟을 터뜨려야 되는 거고요. 이때 10배수 정도씩 잭팟을 터뜨려야 연평균 수익률 15%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펀드의 특성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얘기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과연 이 비즈니스는 지금보다 10배 더 나아가서 10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인가? 그래서 내가 투자한 돈을 10배수 이상 회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를 듣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려면 그리고 이런 논리에 설득이 되려면 단순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스타트업이 프로블럼 솔루션 핏이나 프로덕트 마켓 핏을 달성했다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요. 애초에 10배수 이상 회수할 만한 가능성, 포텐셜,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VC 투자자들이 투자 검토를 할 때 중요하게 바라보는 요소가 한 5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장 규모와 그 성장성.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비즈니스를 선호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크면 그만큼
기업 가치가 훨씬 더 큰 비즈니스를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시장을 당연히 선호하게 되는 거고요. 제품 경쟁력과 차별성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큰 시장에 고객의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인지 보는 거예요. 그런 솔루션이라면 높은 확률로 고객을 많이 획득하고 유지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의 확장성이나 그 수익성도 바라본다라는 거죠. 과연 이 비즈니스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높은 마진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가 보는 거예요. 마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연히 더 높은 같은 매출이나 이익을 가지고도 더 높은 밸류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있으니까 그걸 고려하겠죠. 그리고 이런 매력적인 비즈니스를 충분히 실행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역량과 열정이 존재하는지도 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 라운드에 투자하는 이 투자 자금이 성장에 필요한 연료로서 잘 활용될 수 있는지도 판단을 하겠죠. 네. 그래서 요 5가지 요소들, 시장 규모의 성장성이라든지 제품의 경쟁력,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성과 수익성, 그다음에 팀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열정, 그리고 투자 규모와 그 용도가 적절한지 등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를 바꿔 얘기하면 창업자는 IR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품이 고객으로부터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플러스 요런 구성 요소들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정리를 하자면 투자자들은 어떤 마인드셋을 갖고 있느냐?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이 기업이 5년에서 10년 후에 최소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창업자는 어떤 메시지를 투자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정리해서 제안해야 되냐면 우리 회사가 5년에서 6년 후에 지금보다 최소 10배 이상의 기업 가치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달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우리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자가 좋아할 만한 모델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기준들에 대해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